안녕하세요. 농토크 박수입니다. 오늘은 ECPH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계획이에요. ECPH에 대해서 좀 길게 동영상을 찍은 게 꽤 오래전에 있었거든요. 80살 먹은 저희 어머니가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게 쉽게 그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기술센터에서 토양 분석표를 받으면 전기 전도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EC입니다. 이 값이 높으면 비료가 많은 거고 낮으면 비료가 적은 거죠. 그러면 토양의 이시가 높거나 낮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시가 높으면 작물은 잘 안 자라는 대신에 맛이 좋고요. 낮으면 작물은 연하게 자라지만 맛이 없고 생기성장, 즉 꽃을 피우거나 과를 비대를 시키는데 문제가 있고 품질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시는 어떻게 측정을 할까요? 전문 측정기가 있으면 좋은데 많이 비싸죠. 그래서 간이 측정기 이걸로 측정을 하는데 흙을 한 컵을 뜨고 정수기 물 5컵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잘 저어서 10분 있다가 측정을 하는데 그 값이 나오면 그 값에 5를 곱하면 내 토양의 이시가 되는 겁니다. 즉 내 토양의 비료 농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과 같은 경우에는 부사 같으면 이시가 0.3, 그 다음에 추석사과 그런 것들은 한 0.5 정도가 되면 좋고요. 겨울 시설 작물들은 2.0에서 3.0, 그 다음에 여름 대비할 때는 1.5에서 2.0이면 아주 훌륭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측정한 이시값이 낮으면 어떻게 할까요? 비료 더 주면 되죠. 높으면 덜 주면 되죠. 쉽죠? 말로는. 근데 실질적으로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토양에 물이 많아서 이시가 낮은 건지, 이제 묽어서 이시가 낮은 건지, 아니면 진짜로 비료가 적어서 이시가 낮은 건지는, 시설 같은 경우는 멀칭을 제끼고, 직접 손으로 잡아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 물이 많으면 당분간은 물량을 줄이셔야 됩니다. 그런데 토양 수분이 적당한데 이시가 낮다. 그러면 당연히 비료량을 늘려야 되죠. 아까 얘기했던 시설 재배치 최저 기준치, 겨울 같으면 2.0, 여름 같으면 1.5보다 1 정도가 더 낮아버리면 관주용 비료 가지고는 이시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멀칭을 제끼시고, 저는 이제 추비를 하시는데 원예 토크를 권합니다. 황산가리가 들어있는 그걸 한 200평당 한 포 정도를 뿌려줍니다. 그러면 약 보름 정도 왔다 갔다 하면 이제 이시가 올라가게 되죠. 근데 아무리 비료를 줄여도 이시가 안 떨어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 이유는 뭐냐? 염류장애입니다. 즉 먹지 못하고 남아있는 비료가 토양에 많은 거죠. 염류장애의 원인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아시다시피 과도한 화학비료 사용이죠. 비료를 많이 줬어요. 두 번째는 축분을 너무 많이 쓰거나 이랬을 때 발생이 되는 두 가지 원인이 있거든요. 염류장애가 나면 식물은 결국은 물 흡수가 불량해집니다. 그러면 목이 마르죠. 그래서 각종 생리 현상이 발생하고 당연히 수량도 떨어지게 되죠. 염류의 종류도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전체적으로 화학비료를 너무 많이 줘서 발생하는 염류장애. 얘는 풀어주면 먹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축분이나 저가 비료에서는 염소가 많아서 발생하는 염류장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해결책은 pH가 높은 풀빅이나 EDTA, DTPA 같은 거를 처방을 하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미봉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본 해결책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토양에서 얘를 제거를 해내야만이 하는 거죠. 이걸 없어지는 거를 우리가 전문용어로 싱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싱크대, 싱크홀 같이 뭔가가 싹 없어지는 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화학비료가 많이 발생하는 염류장의 첫 번째 종류에서는 저희는 솔트아웃을 200평당 한 병을 관주하기를 권하고요. 염소가 많아서 발생하는 염류는 염소아웃을 200평당 한 병을 관주를 권하고,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이 된 경우에는 혼용을 하든가 아니면 기비 형태로 솔트 크린을 200평당 한 봉 정도를 넣고 로타리를 쳐주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시를 알면 비료를 더 줄지 덜 줄지를 쉽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염류장애가 발생하면 원인을 분석해서 제가 제안드린 방법으로 처방하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염류장애 및 처방에 대한 전문 강의도 제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pH, 산도라 그러죠. pH란 뭐냐 그러면 파워 오브 H, 수소이온이죠. 수소이온의 강도를 얘기합니다.
요거는 한자로는 산도, 신 정도를 말하죠. 시면 산성, 그다음에 쫄보면 알칼리성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모든 세상에 있는 물질을 0에서 14까지 구분을 해서 가운데 7을 중성이라고 우리가 약속을 했습니다. pH가 농사에 왜 중요한가? 이거는 결국은 내가 준 비료나 농약의 흡수율과의 관계입니다. 비료를 주었는데 pH가 안 맞으면 흡수가 안 되죠. 뭔가를 먹었는데 똥으로 다 나오면 살이 안 찌고 소화가 안 되면 뱃속에 남아가지고 병을 유발을 하죠. 토양의 기준으로 했을 때 pH가 4.5 이하가 되면 뿌리털이 탑니다. 그리고 비료의 손실이 많아지죠. pH가 7.0 이상이 되면 토양에서 가스가 발생이 되고 비료의 용해도가 떨어져서 토양 속에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염류양해를 유발하게 됩니다. 간이적으로 pH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그 종이컵, 아까처럼 종이컵 하나에 정수기 물을 이렇게 자작할 정도로 붓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약 10분 정도 지나가지고 pH 페이퍼, 보통 리트머스 종이라고 하죠. 요거를 가지고 측정을 했는데, 그 비세법으로 받쳐봤을 때, 6.0 아래 위로 0.2, 5.8에서 6.2가 됐을 때 제일 좋습니다. 사과하고 pH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면, pH가 높은 밭들은 사과가 착색이 잘 안 됩니다. 사과의 안토시아닌은 약산성일 때 발현이 잘 돼요. 그 착색을 위해서라도 토양의 산도 조절을 꼭 해야 하겠죠. 산도가 높거나 착색이 늦은 가수원에서는 석회고토라든가 칼슘 유황 같은 비료를 사용을 자제하는 게 당연하겠죠. 물론 뭐 토양 산도가 낮으면 써도 뭐 문제는 없습니다. 간주용 비료를 많이 사용하는 시설 재배는 시간이 갈수록 pH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하우스를 지었을 때 pH가 5점대 초반 내지는 뭐 5.4, 5 정도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괜히 석회 사용하지 마세요. 초신자들이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그래서 시설 재배지는 결국은 pH는 올라가게 돼 있기 때문에 낮은 상태에서 출발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작기 중에 pH가 낮으면 어떻게 할까요? 크레포노, 칼카본이라 하죠. 고운 탄산칼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를 관주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높으면, 대부분이 높죠. 그럴 때 구연산이나 저희 회사 제품인 산마치 같은 거를 관주해 주시면 시간을 갖고 완화가 되죠. 농약을 줄 때도 농약을 탄 물의 pH가 5.0에서 5.5가 되면 약효가 확 올라갑니다. 보로도액이나 이런 건 좀 다르겠죠. 물론 비료물을 주거나 관수를 할 때도 pH가 6 이하가 되면 매우 유리합니다. 저희는 5.5 정도를 권하죠. 근데 pH가 3 차이가 나는 것과 EC가 3 차이 나는 것은 단순한 3 차이가 아닙니다. EC는 그냥 한 3m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고 pH는 1000m 차이가 나는 거예요. pH는 3이라 그러면 10의 3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0이 3개죠.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그러면 10을 3개 곱하니까 1000이 되는 거죠. 그만큼 차이가 나는 겁니다. 3m는 어떻게 해볼 수가 있는데 3m는 쉽지 않죠. 그만큼 pH가 중요하고도 중요한 겁니다. 토양을 꼭 분석해서 토양에 맞게 시비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농토투와 상의하세요. 쉬워지는 농사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정말로 지루하고 재미없으나 돈이 되는 ECPH 전문 강의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토투 박수훈이었습니다.